이번 시간에는 코시아 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코시아 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할 장소가 필요하겠죠. 설치할 장소는 저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VM 머신이라 그러나 VM 컴퓨터, 뭐 여기서는 컴퓨터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VM 쪽으로 알아보시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뭐 그리고 VPS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저기 제공해 주는 데가 많아요. 값싸게. 그리고 저는 지금 어차피 테스트로 할 거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신청을 하면 우선 90일을 무료로 주네요. 90일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테스트하기에는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서 구글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뭐 등등 하신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제 대시보드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이런 화면에서 컴퓨터 엔진을 선택을 해야겠죠. 컴퓨터 엔진 선택을 해서 음, 인스턴스 만들기, 인스턴스 만들기를 해서 무료로 주는 거는 E2 시리즈의 마이크로 요거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무료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얼마예요? 36만 5천 원? 36만 원 정도 줬으니까 이게 사용을 해보면 거의 무료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전은 대한민국이 낫겠죠. 서울 선택을 하고 이거는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음, 부팅 디스크를 데비안이 아니고 센토OS로 하겠습니다. 센토OS 버전은 뭐 7, 8, 9 이렇게 있는데 7은 이제 지원을 안 한다 그러죠. 이제 좀 지금 안 하고 있죠 아마도. 9로 해볼까요? 그래도 그냥 7 할게요. 7 하고 표준 연구 디스크 해서 선택. 표준으로 하시는 게 금액이 싸서 표준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방화벽 요거는 80번하고 443번 요건 열어줘야겠죠. 나머지 그 또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만져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그러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IP를 또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이버는 돈도 많이 벌면서 왜 이런 거를 공짜로 안 주나 몰라. 아, 네이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공간은 얻었습니다. 공간을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IP를 도메인에 연결을 시킬게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어, 가지고 계시면 도메인 연결시키셔도 되고요. 안 가지고 계시면 우선 요 IP로 찍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우선은 제가 도메인을 먼저 연결을 하고, 왜냐면 제가 SSH가 아니고 SSL, 그러니까 HTTPS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도메인을 잠깐 연결하고 오겠습니다. 네, 도메인을 연결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요 번호로 해서 DNS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단부에 보시면은 제가 주소를 남겨 놓을 건데, 이게 지금 제가 기수로 만들어 놓은 뭐 깃에 올려 놓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코시아 보드입니다. 우선 방화벽을 설정을 해야겠죠. 방화벽 설정을 얘한테 가서요. 얘를 눌러서 들어가서 이게 아니네요. 방화벽 어디 있을까요? 아까 전에 여기 방화벽 규칙 설정 여기서 80번하고 보시면은 80번하고 443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306번인가 MySQL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MySQL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열어놓을게요. 3306번을요.
규칙 만들기 MySQL MySQL이라고 하고 MySQL 디폴트 순위 1000번 수신 허용 태그 필요 없고 대상 태그 필요 없고 IP 범위 0.0.0.0 슬러시 0 보조 필요 없고 뭔가 다른데 로그는 사용 안함 로그는 사용 안하고 네트워크는 디폴트 대상 지정된 서비스 계정 이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 만든 컴퓨터 엔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3306 만들기 외부에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MySQL을 제가 따로 phpMyAdmin을 설치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06번을 열어줬고요. 요거는 설정이 끝난 후에 닫을 겁니다. 닫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리고 서버 접속이 그러니까 MySQL 접속이 필요하실 때만 오픈해서 접속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VPS 네트워크 다시 들어가시면 VPS 네트워크가 아니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컴퓨터 엔진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아까 전에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SSH라고 있어요. 요거는 따로 설정을 하셔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저는 외부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연결을 하고 있고요. 살짝 줄일까요? 화면을.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관리자 권한을 얻으려고 수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당신의 루트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루트 비밀번호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sudo 패스워드 루트 그리고 패스워드를 지정해 줘야죠. 다시 수 금방 지정한 패스워드로 하면 자 여기서 달러에서 샵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루트 권한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GitHub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포트 이제 방화벽을 열어줘야 돼요. 내 CentOS 서버에 방화벽을 복사를 해서 열어주고요. 80번 열었고 443번 열었고 3306번도 열어주겠습니다. 3306번도 열어주고요. 그리고 방화벽을 다시 시작 리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깃에 있는 것을 땡겨오기 위해서는 깃을 설치를 해야죠. 깃을 설치를 해주고요.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진 않네요. 오래 걸리네. 그래도 네이버보단 빠른 것 같아요. 네이버도 무료로 주는 거 마이크로를 써보니까 어우. 그 다음에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할게요. 요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응? 컴피그 매니저가 이유를 보니까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제가 Y를 해줬었는데
Y 옵션을 넣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 옵션을 빼고 여기 보시면 Y 옵션을 빼고 하니까 Y를 이게 눌러주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Y 옵션을 넣었었는데 동영상 제작 이후에는 제가 Y 옵션을 여기서 빼놓겠습니다. 빼놓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음, 세이브 됐대네요. 세이브 됐고 인스톨 시켜야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복사한 거니까 인스톨.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아마 거의 제가 진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지금 16개에서 15번째, 16번째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도커까지 설치하고 있고요. 네, 도커가 설치가 됐고요. 이제 이네이블 도커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도커를 실행을 시키고 껐다 켰을 때도 도커가 실행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도커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컴포즈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컴포저가 설치가 됐고요. 컴포즈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포즈를 설치를 했으니까 다시 도커를 리스타트 해야겠죠. 루트로 들어가서요. 체인지 보시면은 CentOS 처음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make 디렉토리 보드 뭐 이거는 아무렇게나 알아서 하셔도 이름을 마음대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체인지 모드 777 BOARD 보드 그래서 모든 권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들어가 해줬고요. 체인지 모드 디렉토리 BOARD 그래서 보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깃에서 코시어 보드를 복사를 할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점 슬러시 하면 내가 있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절대 경로를 넣으셔도 된다는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보드 폴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드 폴더에다가 설치한다는 뜻이고요. 복사가 끝났죠. 복사가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점 깃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히든 폴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가 없는 거니까 RM으로 해서 지우겠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없나? 뭐 없으면 말고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기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코시어 보드를 복사하는 것까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코시어 보드를 설치를 해야죠. 도커에다가 체인지 디렉토리 ETC에 보시면은 폴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체인지 디렉토리 쉘 SHELL 쉘 여기서 vi로 evn.sh를 수정합니다. vi env죠. env.sh
보시면은 도메인 넣어주시고 데이터베이스 요 꺾임 표시 되어 있는 것까지, 이거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열게요. 뭔가 수정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인서트 키를 누르고요. 도메인은 cloud.kr, 제가 바꾼 건 이거고요. 이메일도 바꿔주시고, 프로젝트 네임이 이거는 한 서버에 여러 개를 관리를 할 때 요 관리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는 건데, 요거 필요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볼게요. 하지만 요번에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 요런 것들은 제가 우선 이렇게 수정을 하고 ESC 누른 다음에 콜론 WQ 이렇게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밖으로 나가는데, 제가 패스워드라든가 그런 것들은 잠시 녹화 잠깐 중단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인스톨 시키는 겁니다. sh install.sh 하면 지가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뭐 도커 컴포저라든가 그런 것들 다 sh 쉘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간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마리아DB 사용합니다. MySQL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마리아DB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PHP 버전은 8.0.4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튼 8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치가 아니라 엔진엑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리아DB는 10.4 버전이네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녹화한 지가 10분 살짝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done 하고 끝났죠. 그리고 나서 저는 cloud.kosia.kr이라는 도메인으로 연결을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 번호 34. 요걸로 연결하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복사를 해서 해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오류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애드민 해도 되고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드민 눌러서 요거는 그냥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럼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는 쉘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기를 할게요. 열기를 하면 처음에 만들자마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겼죠. 생겼으면은 코시아 보드 깃허브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코어 애드민 메뉴 이거를 쫙 복사를 합니다. 뭐 끝까지 하셔도 되고 주석은 빼고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주석은 주석이기 때문에 얘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쿼리 실행 하면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관리자 메뉴에서 쓰는 메뉴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넣어 주셔야 되냐면 뒤로 가기 해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insert into 매니저에다가 넣어 주는데 처음에 그 요 부분 옆집이란다. 요 부분에서 이거를 안 했으면 여기 없을 거예요. 요 코어 매니저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가 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건드려 준 거고요. 없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요 부분 비밀번호 부분이 비밀번호는 해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시아.kr에 들어오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이라 제가 또 성격이 좀 그런 편이라 작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비밀번호 생성 요 부분은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요. 나중에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메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바뀌게 되면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테스트 1, 2, 3, 4, 5 엔터 누르면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나요? 왜 안 나올까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잠깐 서버가 멈췄었나 봅니다. 테스트 1, 2, 3, 4, 5 라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거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거를 복사를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덮어쓰기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쿼리문에다가 붙여놓고 보시면 슈퍼가 있고 애드민이 있어요. 요 두 차이는 나중에 이제 계속 동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릴 텐데 메뉴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이전시에서 일반 클라이언트한테 납품할 때는 요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굳이 클라이언트한테 이 메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들을 자기네들이 건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 잘못 건드려서 또 에러가 나면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요 부분만 나중에 뭐 따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주셔도 되고 슈퍼 뭐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superuser.com 요걸 하죠. adminuser.com 요걸 하고 여기서 복사를 해서 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얘도 똑같이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래서 슈퍼유저 1, 2, 3, 4, 5 로그인을 하면 되죠. 여기서 메뉴 관리를 사용자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아웃이 되었습니다. adminuser.com을 복사를 해서 하게 되면 메뉴 관리가 왜 보일까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 찍고 난 후에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여튼 뭐 애드민으로 들어오든 뭘로 들어오든 간에 기본 정보에서 한 번씩 저장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생기거든요. 팝업 관리도 얘는 뭐 등록 한번 눌러주시고 매너 관리도 등록 한번 눌러주시고 회원 관리도 목록 들어가면 회원 등급이 없습니다. 회원 등급은 하나를 등록을 해주셔야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일반 등급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회원 목록도 기본 항목을 설정, 기본 항목, 가입 항목을 설정을 하는 거는 뭐 승인 절차 없이 요거는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하고 휴대폰 번호와 이름 요 두 개가 필수여야만이 나중에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사용 안함, 주소 사용 안함, 닉네임 사용 안함, 그리고 아이디 형식은 이메일, 사업자 정보 사용 안함, 부가 정보 사용 안함, 저장, 그리고 회원 목록 등록 한번 눌러주시고, 등록 관리 아까 전 했고, 회원 등록은 뭐 등록할 필요 없고요. 게시판 관리도 게시판 목록에서 하나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티스 요거는 공지사항은 있어야 되니까 항상 요것도 사용 안함, 리스트 권한 전부, 노티스는 관리자죠. 무조건 비밀글 사용 안함,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 안함, 중간 가림, 그리고 저장 처리되었습니다 해서 게시글 목록 요거는 요 에러 나는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처리를 해 놓을게요. 게시판 목록 1대1 문의 FAQ 눌러보시면 새로 고치면 해보면 막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생겼죠. 신기한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메뉴 관리도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하위 생성해서 회사 소개 폴더로 해서 저장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에러 나는 거는 뭔지는 알겠는데 우선 동영상 제작 후에 다 처리를 해 놓을 거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 소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